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실강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되게 어색해요. 이렇게 얼굴을 못 보겠어요. 잘 얼굴 보는데 얼굴을 잘 안 봐주고 막 그러네요. 혼자서 계속 찍다 보니까 자 이제 내년도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내년도 시험은 사실 개정된 내용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언제나 매년 세법은 엄청난 양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도 개정 안으로 지금 올라온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개정 안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100% 통과가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많은 수정을 거쳐가지고 통과가 되기 때문에 개정 안으로 올라온 내용을 지금 미리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개정 안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명확하게 탁탁탁 해서 올라온 게 아닌 것들도 있고 해서 걔네들은 공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냐면은 일단은 일정도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일반적인 일정을 좀 얘기를 드리면은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 말에 이게 지금 정부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보면 이제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요. 늦으면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 사이 안에 이제 언제 법이 통과가 될지는 이제 일단 안은 올라와 있어요. 안은 올라와 있고 입법 예고도 전부 다 된 상태고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수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되는데 요 사이에 통과가 돼요. 빨랐을 때는 12월 초, 늦으면은 이제 해 넘겨가지고 1월 1일 날 이제 통과가 돼요. 이때 법 통과가 돼요. 최근에는 12월 중순경에 계속 통과가 됐어요. 최근에 한 몇 년간은 12월 중순경에 통과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국회로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각이 좀 약간 적었을 때 그때는 좀 빨리 통과가 되고 대립을 좀 많이 하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국회 상황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나중에 통과가 되고 약간 이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대립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 숫자가 좀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쏠려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쏠려 있다면 정부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쪽으로 빨리 통과가 될 확률도 높고 쏠려 있으니까 근데 대립은 지금 엄청나게 좀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터지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본다면 또 늦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아무튼 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요. 법이 이제 이 사이에 통과되는데 아마도 한 12월 중순경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최근에 좀 그렇게 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12월 15일 안팎으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럼 이제 시행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과된 내용하고 이 시행령 내용까지는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여기까지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빠져 있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쪽 시행령에 유임해가지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이해하려면 얘하고 얘까지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되고 나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입법 예고가 뜨고요. 입법 예고가 뜨면 입법 예고 기한 자체가 또 한 2주 정도 돼요. 그리고 입법 예고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바꿀 겁니다. 시행령을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시행령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라고 하는 이제 입법 예고 문이 올라가고 그게 한 2주 동안 이제 공개가 되고 그럼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가지고 다시 또 수정해서 시행령이 통과가 되는 게 이게 12월 중순에 통과되면은 얘는 한 2월 중순경에 통과가 돼요. 2월 중순경에 통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일반적으로 12월 15일경 시행령은 2월 15일경. 올해 1차 시험이 언젠지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았으나 이제 다음 달에 일정이 나올 거거든요. 11월 중에 일정이 나온다고 했는데 일정이 나오면 볼 때는 한 2월 말경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설날이 2월 달이면 설날이 2월일 수도 있고 1월 달일 수도 있잖아요. 설날이 2월 달일 때는 웬만하면 설날 전에 시험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교수님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문제 출제하고 시험 끝날 때까지 못 나오거든요. 설을 못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전에 하는데 올해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설날 이후에 시험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는 설날이 좀 빨라 2월 초. 근데 그거보다 빨리 보기는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어차피 설날에 못 가요 어디. 이번 추석처럼 어디 못 가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못 움직이니까 겸사겸사 설을 호텔에서 새는 것도 나쁘진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날 이후에 시험을 볼 것 같고요. 그러면 한 2월 말경이 되지 않을까. 2월 한 말경. 그러면 이때 통과되자마자 수정된 거 다 반영해서 그래가지고 한 10일 좀 후에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미 시험 출제가 돼요. 그래야죠. 인쇄 들어가야죠. 뭐 해야죠. 이제 시험 출제하고 검토하고 한 다음에 이제 인쇄 들어가고 하면은 그게 기간이 한 최소한 열흘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25일 날 시험 본다면 15일 날 이미 시험 출제가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때 시험 문제 출제가 끝날 때에 확정이 되거든요. 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확정될지 몰라요. 왜냐면 수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해서 애매해요. 그래서 회계사 1차 시험은 원래 여기까지 내용을 알아야 그 어떤 규정의 명확한 규정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를 출제할 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회계사 1차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죠. 얘가 안 건드려져요. 얘가 건드려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해에는 법이 너무 늦게 통과된 적도 있다고 그랬죠. 해를 넘겨가지고 법이 통과가 된 적도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2번이나 1월 1일 날 통과된 적이 있고 해를 넘겨버려서 통과된 적이 있고 그때는 이게 2월 말에 통과가 됐단 말이죠. 공인중개사 시험 그 법에 따르면 시험 실시하는 현재 시행 중인 걸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돼 있단 말이죠. 시험 실시하는 그날 시행 중인 걸로. 그래서 우리가 개정된 내용을 막 정신없이 받아들이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에 막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정신없이 마지막에 막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럼 말을 했어야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2번 정도는 개정된 내용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도 있어요. 회계사 1차 시험에서. 너무나 급하게 통과가 돼가지고 교수님들이 공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통과가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었거든요. 2번 정도는 아예 출제가 안 된 적도 있어요. 많이 된 적이 5문제. 그 5문제도 얘는 건드려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5문제도 다 이게 건드려지는 거죠. 회계사 1차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럼 이럴 거면은 아예 개정되기 전 내용으로 그냥 1차 시험은 보고 그다음에 개정된 내용으로 2차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법이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되고요. 원래 법은 10월 달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행령까지 해를 넘기지 않아야 되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원칙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법 통과가 10월 달에 되고 시행령까지 다 해가지고 12월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역사상 그렇게 된 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몇 번 군사정권 시절에 그때는 그냥 막 밀어붙이면 되니까 그때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여야에서 이렇게 합의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합의 없이 그냥 밀어붙일 때는 그게 됐지만 합의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5문제 정도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회계사 객관식 수업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객관식 수업에서 세법은 무조건 뒤. 세법 빼고 나머지 다 해. 다 하고 세법이 이때 정도에 통과되니까 이때 막 프린트물로 막 나눠주면서 책으로 안 해. 책 작업하고 뭐하고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개정된 내용으로 막 수업을 했다고요.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월화수목금토가 다 세법이야. 세법 전에는 그거 하기 전에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세법만 쫙 몰아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계속 세법만 한 달 내내 하는 거죠. 세법만 막 그렇게 했어요. 딱 했는데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온 거야.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러니까 학원들이 이제 바뀐 거죠. 바뀌어가지고 지금 개정되기 전 내용으로 지금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양은 좀 많은데 지금 안으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안 내용도 한번 훑어봤어요. 지금. 근데 안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양이 많아요. 최근 10년 동안에 그 개정되는 내용에 비해서 양은 많은데 2023년도, 내년 2021년도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2년도 둬서 2013년도에 시행되는 것들이 또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양으로 따지면은 평년도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신탁 관련해가지고 한 내용들이 싹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련된 신탁 관련된 내용들이 싹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안으로 올라와 있긴 한데 그 내용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통과되고 시행령까지 다 확정된 다음에 그걸 공부할 시간은 안 되니까 통과되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시행령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야 말이 좀 되거든요. 시행령 안이 2주 있다가 나온다고 그랬죠. 입법 예고가 뜬다고 그랬죠. 물론 그 입법 예고에서 수정을 거쳐가지고 통과가 되기 때문에 한 입법 예고 뜬 거에 한 4분의 1 정도는 수정이 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렇게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4분의 3은 유지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 통과된 거에다가 시행령까지 나오기 전에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 입법 예고가 한 2, 3주 뒤에 되니까 이게 1월 초쯤에 1월 5일에서 1월 10일 한 요 정도에 입법 예고가 떠요. 입법 예고 뜨면 이제 요거에다가 통과된 요거에다가 요거 입법 예고 뜬 것까지 해가지고 옆에다가 명확하게 표시를 해요. 이건 법 내용이고 얘는 시행령 안 내용이다. 왜냐면 법은 통과된 거고 시행령 안은 아직 아닐 뿐인데 그래도 거의 4분의 3은 그대로 통과가 되니까 교재를 만듭니다. 1월 15일 정도. 그러니까 바빠요, 막. 요걸 미리 작업해놓고 요거 나오자마자 이것까지 반영을 그 중간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법들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쭉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이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그때 이게 법인지 법은 통과된 거고 그죠? 시행령 아닌지. 그럼 이걸 얘기 안 하면 안 되느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했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이걸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때 1월 15일이나 늦어도 20일 요 안에 왜냐면 이게 이제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안에 개정세법 특강을 합니다. 그때 자료 나눠드리고 특강을 하면서 관련된 문제 또 몇 개 좀 풀어볼 거예요. 근데 그 관련된 문제는 최대한 법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시행령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법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이때 개정세법 특강을 합니다. 많이 나오면 개정된 내용이 한 5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일단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개정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때 개정된 내용은 법 내용 다 들어가고 통과된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수정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시행령도 포함이 돼가지고 개정세법 특강을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은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 순서로 하는 거고, 수업의 횟수가 객관식은 기본서에 비하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자세하게 할 거란 말이죠. 소득세랑 법인세는 과감히 좀 버릴 부분들은 과감히 좀 버리면서 그렇게 좀 갈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유예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1차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미 내공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빠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만 붙는 건 아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공부할 때에 소득세나 법인세랑 2차 준비할 때 워낙 공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법수업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빠트림 없이 다 공부할 수 있죠. 시간이 충분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버리는 부분들은 과감히 좀 버릴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아무튼 부가가치나 소득세나 법인세로 가고, 얘네들은 약간씩 버리는 게 좀 있을 것이다. 얘는 한 요 정도 버릴 거고요. 얘는 한 요 정도 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는 안 버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지금 그 법소부 내용 중에 신탁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부가가치세에서 신탁 관련된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서 때는 얘기를 하지 않고 객관식 때나 또는 2차, 동차 때 이럴 때 수업할 때는 신탁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전체적인 얘기를 이제 알아야 신탁 관련된 얘기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신탁 관련된 내용이 전면 개정이에요. 전면 개정.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신탁이라고 하는 게 위탁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이거 대신 팔아줘, 이거 좀 운용해줘, 돈을 맡긴 거죠. 그럼 이제 얘가 그 돈을 가지고 막 운용을 했죠. 그래서 벌어들인 수익을 자기는 그냥 수수료만 먹고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은 위탁 개념이니까, 그럼 이 수익은 누구 수익이죠? 누구의 소득입니까? 위탁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탁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탁은 위탁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게 원칙이고, 수탁자는 대신 팔아준 사람일 뿐이죠. 그죠? 근데 위탁 중에서도 신탁은 약간 위탁의 범위 안에 있었었는데, 이게 완전히 떨어져 나와가지고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개념으로 해서 얘가 주체가 되는 걸로 이제 아예 주체가 바뀌어버려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법소부 전부 다.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신탁 관련된 얘기를 객관식 때 해야 되는데, 내용 나와요. 1185페이지 보면은 거기 딱 벌써 나오기 시작해. 신탁이란 말이 은근히 나와요.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라는 게 나오고요. 또 2장 넘어가면은 각 장마다 막 신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1185페이지 해가지고 1186페이지 막 이렇게 내용이 꽤 되죠. 보니까 2페이지 걸쳐가지고 그 신탁 관련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 이거 아마 기본서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객관식 때 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때 분명히 했었고, 그 다음에 또 1219페이지 보시면 1219페이지에 참고가 3개가 있는데, 세 번째 참고 보시면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명, 여기 또 신탁이란 말이 또 나오네? 이게 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파트들이란 말이죠. 객관식 문제 말로 나왔는데, 기본서 공부할 때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빼고, 일단은 처음이니까 빼고, 객관식 때는 이런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이 4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었는데, 얘기했죠.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 그 내용이 완전 주체가 바뀌어가지고 싸그리 바뀐다고. 싸그리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아예 다 뺄 거예요. 다 빼고, 그 내용은 언제 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때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좀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일이 25일로 바뀌어, 이렇게 살짝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용으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개정세법 딱 얘기할 때 뭐가 15일이었죠? 근데 그게 25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그럼 뭐 15일이 25일로 바뀌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기 전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이때 가서 그냥 보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신탁 관련된 내용은 양이 많고요, 어렵고요, 여기저기 뿌려져 있어요. 뿌려져 있어서 그거를 원래는 객관식 때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살짝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주체가 바뀌어가지고 개념이 완전 바뀌어서 싸그리 바뀌기 때문에 아예 내용을 다 뺄 거예요. 이번에 다 내용 빼고 요때 가면 그 얘기를 할 것이다. 한 문제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신탁 개념이 싸그리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요때 다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언급을 다 해드릴 거예요. 뭐가 어떤 게 개정안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양이 많고 어려운 거니까 아예 빼겠다. 나중에 이때 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에 대한 내용.